안녕하세요. 야만인 독서를 진행하는 문학평론하는 김대현입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7이라는 숫자는 왠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숫자 같습니다. 꼭 서양에서 말하는 행운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십진법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7은 시작의 어려움을 딛고 반환점을 넘어서 이제 목표가 거의 다가왔다는 신호처럼 들리거든요.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너선 하이트가 쓰고 우리나라에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2014년에 펴낸 입문도서 바른 마음입니다. 이제 바른 마음의 내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보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른바 벽돌책입니다. 벽돌책이란 출판계에서 부르는 속어로 책 한 권의 페이지 수가 600쪽을 넘어가는 책인데요. 보통 너무 두꺼워서 한 손에 잡기 어려운 책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책의 내용도 대체로 무겁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벽돌책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면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구입하더라도 서재를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베개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용 무기로 쓰기도 한다는 우스갯소리들이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읽히지 않는 벽돌책이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벽돌책에 담긴 내용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같은 책들도 아주 두꺼운 벽돌책이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무진 독서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책 바른 마음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너선 하이트는 뉴욕 스턴대학교의 교수이자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덕 심리학자입니다. 하이트는 예일대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인도에 머물면서 세계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윤리관과 서로 다른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이 왜 다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하이트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강연회 테드에서 한 3편의 강연 때문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뿌리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룬 하이트의 강연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조회수 30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른 마음은 이 테드에서 한 강연을 기초로 그 후의 연구 성과를 더해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출간 이후 하이트는 포린 폴리시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잡지에서 손꼽히는 사상가로 불리며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덕심리학 학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답답하실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는 혐오와 적대의 감정에 대한 우려가 그럴 것인데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서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보통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상대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도덕과 가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쪽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오래된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너선 하이트는 이 낡은 믿음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이트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사안에 따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기준점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와 피해, 자유와 압제, 공평성과 부정, 충성심과 배신, 권위와 전복, 고귀함과 추함이라는 6가지 도덕적 판단의 개념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개념상의 전자에 해당하면 도덕적으로 옳고 후자에 속하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이트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앞서의 개념들을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보통
진보주의자의 도덕적 판단은 제시된 기준에서 배려, 자유, 공평성 차원에서 작동하면 그만이지만, 보수주의자는 배려, 자유, 공평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개념인 충성, 권위, 고귀함이라는 기준까지 포함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서로에게 공통되는 배려와 자유, 공평성이라는 개념도 또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는 배려와 자유, 공평의 대상이 자신이 친밀함을 느끼는 정도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 열려 있고,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배려하는 대상이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의 구성원이나 그 집단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 옳은 사람이 되려면 위의 기준 이외에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리더에 대한 복종심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리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외부에 알리는 용감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 공익제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와 보수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보의 입장에서 공익제보자는 공평성을 수호하며 외부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의 편익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는 진보의 도덕성 판단 기준인 공평, 배려, 자유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하게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하지만 보수는 다릅니다. 보수에게 내부 고발자는 부분적으로는 도덕심을 갖춘 사람이지만 도덕을 판단하는 나머지 기준들, 예컨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권위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권위를 전복하고 소속 집단의 특정 구성원들을 배신하였으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자면 진보의 도덕관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요시 여긴다면 보수의 도덕관은 거기에 더해 배타적인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라는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진보주의자가 비교적 온정적인 처우를 주장하는 것이나 보수주의자가 조금 더 엄격한 법 집행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서로의 도덕적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진보주의자가 가끔 과격한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것이나 보수주의자가 가끔 과도한 민족주의로 향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성소수자, 난민, 할당제 등 정치적, 도덕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어떻게 판단이 달라지는에 대한 사유 과정을 실증적인 조사와 성실한 연구를 통해 페이지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입니다. 조너선 하이트의 연구는 진보와 보수가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해도 서로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진영은 애초에 공통적인 도덕 판단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이트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적대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책 또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오와 적대가 넘쳐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씨앗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서재에 벽돌 한 장을 새로 쌓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야무진 독서였습니다.